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참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을 가져갔던 것이 조금 뼈아프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간밤에는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월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동안의 증시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리비안에 보조금을 발표하면서 간밤에는 테슬라는 하락을 한 반면에 리비안은 폭등하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죠. 주요 이슈들을 오프닝에 자세히 담아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보탤 만한 뉴스가 무엇이 있었는지 같이 고민하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에서는 정말 금리 파월이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이 강했던 글로벌이었기 때문에 금리의 하락 소식이 전달되면서 굉장히 좋았죠. 양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CPI 예상 하회 소식, 금리와 달러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유전 합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휴전 합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유가는 다만 올라가긴 했죠. 유가가 배럴당 $80 선을 도달하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명분이 조금 확립되면서 태양광 쪽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양시장 현선물 매수 유입이 있었고요. 자, 금리 하락에 반응하면서 대형주, 중소형주, 성장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갔죠. 어제 장중 이슈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전했죠. 다만 총재는 경기만 보면 인하이지만 환율 부담으로 동결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예약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장은 인하를 기대했으나 동결이었지만 그래도 인하가 예고됐다는 것에 크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자, UBS 측에서 아시아 AI 관련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HBM4 조기 공급에 대한 보도도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장 마감 직전 TSMC의 꽤 괜찮은 호실적, 괜찮았던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도 힘냈죠.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어제장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주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고요. SK하이닉스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5% 이상, 6% 정도 오르면서 드디어 답답했던 20만 원권을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지 않을지 아니면 더 강하게 치고 나가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살짝 부상을 하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선 쪽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어제 나왔었죠. 농부의 마음인지 양산장수의 마음인지 그 포트에 대한 본인의 투자 판단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쪽이 또 주춤하게 된다면 또다시 조선의 내러티브가 강화될 때 조선주는 올라설 수 있겠죠. 이렇게 섹터 간의 시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 나쁘지 않았고요. 3인 3색.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 어제 다시 한번 일전의 변압기 쇼티지를 경고했던 목소리를 강화했습니다. 전력 부족이 인류를 긴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LA 산불 노후화된 전력 설비에서 시작된 것 같다라는 추정의 보도가 계속 나왔죠. 거리게 구리 가격까지 올라섰습니다. 어제 재룡전기, LS,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요. 재룡전기도 8%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급등폭을 본다면 6만 원권까지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의료 AI 종목들 잘 성장하길 바란다라면서 미국에서 템퍼스 AI와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상승에 대해서 언급드린 바가 있었죠. 젠슨왕 헬스케어 AI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라는 등의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 코어라인 소프트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딥노이드 등의 의료 AI 종목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자,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만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샌즈랩 역시나 상한가로 끝이 났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샌즈랩, K사인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보안 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키워드가 들어가는 쪽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3인 인물이죠. 계속해서 이들의 트레이드가 돌고 있습니다. CES에서 이번에 새롭게 좀 부상됐던 주제 중 하나가 인간안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인간안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의 하나의 인간안보로서 의료 AI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의료 AI를 볼 때는 우리가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FDA로부터 혹은 유럽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거고요. 이쪽에 투자 포인트를 찝어볼 때는 당연히 엔비디아와 또 일론 머스크의 의료 AI에 대한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구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의료 AI, 디지털 헬스케어에 계속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 2025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작품이나 서비스 등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해외 수출을 해내고 있는 기업으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한국보다 미국 시장이 훨씬 크죠. 거의 의료 AI 쪽으로 봤을 때는 800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과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받는 걸 대기 중인 업체들 중심으로 관심이 올라가는데요. JRK, 루닛, 뷰노, 딥노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의료 AI 세계 시장 규모가 작년에 38조인데 10년 뒤에 891조 시장이 될 걸로 2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한 37%씩 성장한다라는 거죠. 자, 의료 AI 기업들 일부를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에서 국내 대학병원 등에서도 많이 의료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탑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상 데이터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또다시 매출 증가,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단 가장 앞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루닛, 뷰노, 딥노이드, 노을, JLK, 토마토 시스템은 트레이딩 쪽이고요.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가장 강하게 대장으로 치고 나갔던 것은 코어라인 소프트였다라는 점. 인간 안보 측면에서 의료 AI는 방향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돈 버는 기업들을 어떻게 압축해 가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 젠스턴 트레이드 계속 순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조선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기록했다가 어제장에서는 원전, 전력, 그리고 금리 하락 소식에 제약바이오도 반응을 보였고요. 태양광 쪽 올랐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제 보안 쪽 강세 흐름 있었죠. 전력 올라갔죠. 로봇 강세 있었죠. 젠스턴 트레이드에서는 유리기판 강했고요. 로봇, 전력, AI 소프트웨어 등이 올랐습니다. 유리기판 종목 중에 토모큐브 하나 보고 갈까요? 저희 시간 개장 전 성공 전략 토모큐브의 아버지로 이제 별명이 있으신 김경준 부장님, 정말 매주 토모큐브 AS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함정남 차장님도 토모큐브 2만 원권 충분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었죠. 토모큐브 어제장 11% 급등 흐름 기록하면서 19,600원, 2만 원을 터치하고 넘어섰다가 2만 원 바로 앞에 둔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정남 차장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김경준 부장님과 연이어서 토모큐브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며 순환이 일고 있고요. 공통적인 거 한번 교집합 찾아보신다면 트럼프도 전력, 머스크도 전력, 젠슨도 전력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모두의 전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화, 이상기후, 재건, AI, 친환경, 수출 데이터, 생활의 전기화 이 모든 이슈 속에서 전력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도드라지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었던 LA 송전탑에서의 화재 발생 추정 이슈로 강세 흐름, 그리고 LA 관련해서 빠르게 전력 인프라에 대한 재건 이슈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이쪽이 강한 탄력을 받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추가 강세가 이어질까요? 일단 LS그룹주 관련해서 전력 뉴스가 더해졌다라는 점에서 일부 종목들의 강세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그 뉴스는 따로 떼서 전달드리도록 하죠. 자, 문 닫고 찾아온 손님이라는 제목을 좀 감성적으로 넣어봤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장 마감 뒤에 나온 뉴스의 내용인데요. 1번부터 이제 여기 3번까지는 단독 뉴스였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LS 쪽의 이슈가 여기 더해졌죠. 빅테크 A사가 LS에 AI 전력기기 러브콜을 보냈더라,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사를 했고 지금 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계약하게 된다면 연간 2, 3천억 배전반을 납품하게 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이미 LS그룹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xAI에 이제 전력기기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빅테크 업체들과 이미 협의 중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LS 일렉트릭 강세 흐름, LS 마린 솔루션, LS 제일 일렉트릭, 재룡전기 등의 종목들 올랐네요. LS 일렉트릭 시간에서 6% 상승하면서 20만 5천 원에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LS그룹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인지 지켜보시고요. 삼성중공업이 이제 분쟁 해결하고 승소했다라는 소식, 미국의 드릴십 분쟁이었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시간 외에서 이제 비만 체류제 특허 관련한 소송 속에서 이제 특허청이 펩트론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서 펩트론이 2%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팡 의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다라고 해서 쿠팡 관련주 올랐고요. 어피트 영업정지 처분 관련한 소식이 있었는데 정확한 제재 내용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반박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간외에선 빗썸 관련주는 올라가고 두나무 관련주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는 하락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문 닫고 찾아온 손님, 시간 외 뉴스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가장 시간 외에서 반가웠던 뉴스는 이겁니다. 원전이요. 1월 10일이었죠. 한미 원전 동맹, K원전과 웨스팅하우스 족쇄 푸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뉴스를 인용해서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합의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 소식. 2022년도부터 이 지재권 관련해서 참 걱정이 많았었고 우리 원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내용이었었죠. 이 분쟁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있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의 걸림돌이 제거됐다라는 평가이고요. 때마침 원전 관련한 긍정의 뉴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올해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거기에 미국의 에너지 장관 후보는 상업원전 등을 활발히 돌려야 한다, SMR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신이 나서 원전 관련한 종목들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설계 쪽에서는 한전기술이 있고요.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 소프트웨어 슈어소프트테크 들어가고요. 주요 부품과 기자재 쪽, 그리고 유지정비 해체 쪽, 피팅, 밸브, 펌프 쪽 나눠봤고요. SMR 관련주로는 따로 이렇게 한번 정리됐던 것 다시 보여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전에 대해서 함정남 차장님이 정말 자세히 그동안 많이 얘기해 주셨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 저희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 실적이 어제 들려왔죠. 서프라이즈였습니다.
4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가 됐어요.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매출의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쪽에 일부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엔비디아가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있긴 했었는데요. 크게 의미부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이 TSMC 관련한 실적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마감 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게 디자인하우스 쪽도 있었고요. 하나마이크론 등의 종목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장은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뉴스를 이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일단은 TSMC는 경고했다라는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은 1% 가까이 좀 빠지긴 했네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느껴갔습니다. 발표된 지표들은 소매 판매 혹은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였는데 크게 시장에 영향 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TSMC 매출이 연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슈에 상승 출발했던 엔비디아가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웠죠. 천연가스는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혹한에 대한 걱정이 좀 더해졌는데요. 보통 천연가스 상승하면 요즘에는 조선주가 같이 반응을 보였는데 어제 조선주는 상승에 대한 부담을 조금 소화해 나가는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조사.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과 덤핑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반도체 진영에 조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에 일부분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로 봤을 때는 특정 보도로는 제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굴러떨어진 사과, 애플 예약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 둔화 소식이 전달됐어요. 중국 내에서 점유율 1위였다가 3위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에 애플이 4% 빠졌고요. 테슬라, 그 전날 급등했던 8%의 급등을 좀 되돌리는 현상이 있었고요. 재고로 있는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인기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 하락이었죠. 그런 가운데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양호했습니다. 특히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크론폰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1%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4%가 아니라 1%입니다. 금리 하락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제약 바이오 진영의 일부 힘을 좀 실어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금리가 그래도 안정을 찾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만 같다라는 인식이 꽤 안정감을 주면서 성장주에서 강세 흐름이 돋보이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요. 의료기기 쪽도 올라갑니다. 인슐렛, 에보, 스트라이커 등의 종목들 상승이었고요. 의료 AI 쪽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경계와 기대. 경계는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경계. 그리고 일본에서 다음 주 BOJ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죠. 이틀 연속해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쇼크성 하락을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좀 느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파에 대한 경계, 트럼프에 대한 경계 등이 나타나면서 그와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에 영향을 좀 받기도 했었죠. 자, 반면에 국채금리가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CPI 데이터도 힘을 실어줬고요. 연준의 약간 매파적 인사로 유명한 월러 이사가 3월에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금리의 정점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TSMC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주 강세, Applied Materials, KLA, 램리서치 등의 종목들 올라갔고요. TSMC 우려로 봤을 때는 매출의 연속적 둔화, 그러니까 기울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TSMC, 엔비디아 이쪽으로의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이슈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이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모든 이슈가 좀 정리가 돼야지 조금 주도 섹터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강한 행정명령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트럼프는 암호화폐 전략적 준비자산 우선 채택안에 수용적이다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가상자산 얘기가 또 한 번 거론될 여지가 있고요. AI 규제 대거 풀고 완전 자율주행에 속도 낼 것인가 해서 자율주행과 AI 소프트웨어도 일단 같이 체크해 두겠습니다. 연결고리로는 트럼프 취임 이슈가 요즘 계속 단골로 들어오네요. 자, 방안의 코끼리 사이버 보안 이야기 종종 드리곤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랜섬웨어를 유포하거나 이런 사이버 해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었고요. 디지털 신분증을 장려하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격 대비를 하라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AI가 진짜라면 보안도 시장의 좀 지배적인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일전에 언급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작년 8월 방송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SNS를 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영상인가 하고 보다 보면 딥페이크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들, 그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 그 밖에도 사이버 해커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외면하고 있는 방안의 코끼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해커들을 경계하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쪽도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다만 국내에서 영향받는 종목들 일단 보이는 건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 시장에서는 샌즈랩이나 한빛소프트, 한싹, 모니터랩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곤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지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방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은입니다. 섹터로 봤을 때는 전력, 머스크의 전력 쇼티지, 빅테크, LS에 대한 러브콜, 그리고 GE 버노바 등의 미국 전력 밸류체인의 일부 신고가 흐름이 전달되고 있고요.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족쇄가 풀렸다라는 점, 그리고 원전의 사용량이 올해 늘 것이다라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삼천당제약의 IR 모멘텀, 비만 쪽에 힘이 조금 돼주고 있는 요즘이기도 한데요.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보고서 하나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약으로 살 빼는 시대. 그런데 비만약은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만약 만병통치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미약품과 D&D 파마텍, 로슈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고요. 어제 펩트론 뉴스까지 살펴봤을 때 비만 쪽도 조금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체크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어제 흐름 괜찮았네요. 자, 테마로 본다면 앞서 봤던 보안, 의료 AI, 그리고 가상화폐, 그런데 두나무 쪽 아니고 빗썸 쪽 중심으로요. 그래서 빗썸 관련주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개별주 뉴스로는 단독 뉴스긴 합니다. 조심은 해야겠지만 한국항공우주, 필리핀이 KA50을 12대 추가 도입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요. 요거 한번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를 뽑는 것이 있었는데 랭킹 4위에 삼양식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LS그룹주요. 메타, 구글이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LS그룹 쪽이 LS 전선을 비롯해서 마린솔루션과 같이 케이블 쪽에서 나름 입지가 좋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시장의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LS 그룹주 중심으로 전력 기기 밸류체인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기 데이터가 되겠죠. 실업률, 4분기 GDP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1월 20일 그리고 1월 24일 트럼프 취임과 일본은행의 금리 발표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월 30일 되겠죠. 같이 호흡하면서 관련한 뉴스들 전달될 때마다 저희도 같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오늘 또 눈여겨볼 만한 섹터 보겠습니다. 요즘 해안 앵커가 잡아주시는 섹터가 그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어김없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뭘 픽하셨을지 궁금한데 잡아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AI 하드웨어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력 질주를 펼쳤다면 올 한 해는 AI 소프트웨어가 전력 질주를 펼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어떤 종목을 봐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테마들이 순환매를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에이전트 AI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를 좀 전통적인 산업에 비유를 해보자면 AI 하드웨어가 자동차라고 비유를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해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빛날 시간이다. 관련주들의 30% 이상의 급등을 기대해 본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주주 서한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고요. 2023년에는 59%, 2024년에는 AI 소프트웨어 전반이 23%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렴하지는 않다. 다만 긍정적인 촉매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탑픽으로는 세일즈포스를 꼽았는데요. 세일즈포스, 허브스팟,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데이터도, 깃랩 같은 종목들을 꼽고 있습니다. 올 한 해 36%가량의 상승을 점치고 있는 세일즈포스고요. 허브스팟에 대해서는 21%가량 상승 예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3%의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자, 향후 수년 동안 세일즈포스닷컴이 AI의 다음 개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웨드부시에서도 AI 소프트웨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에이전트 포스를 통해서 AI 수익화로 인한 수혜를 누릴 여력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라는 코멘트입니다. 자, 세일즈포스가 에이전트 AI의 이 표방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에이전트 포스라는 이 AI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서인데요. 기업들을 상대로 에이전트 포스를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까지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코멘트가 나왔더라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이 좀 심화될 것 같다라는 조금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에이전트 AI 사용 사례의 원년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입니다. AI가 영업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홍보 모든 영역에서 고객의 유치 비용을 크게 낮춰줄 것이며 이에 따라서 기업에서의 사용도 늘어나고 개인 고객들의 사용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KB증권의 코멘트도 들여다볼까요? 미국 바깥의 AI 반도체 수요를 채우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엔비디아라던가 여러 AI 하드웨어 쪽 기업들의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운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가 더 널리 퍼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의 코멘트까지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더 체크할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는 뭐 트럼프가 손을 댔다 또는 머스크가 손을 댔다 하면 미다스의 손처럼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좀 목도를 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를 만났고 일론 머스크 등을 배석을 해서 오찬에서 AI 보안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인 브래드 스미스의 코멘트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데요. 미국은 강력한 보호 아래 데이터 센터 보안과 동맹국 공급 균형을 갖춰서 실용적인 수출 통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AI 하드웨어 쪽에,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에 굉장한 좀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 있는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에 이제는 데이터 센터 보안이라던가 AI 소프트웨어 보안 쪽에서도 미국의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점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했죠. 자, 어제 이 소식
때문일까요? 센즈랩과 모니터랩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한싹, SP소프트, K사인, ICTK 보안 관련한 종목들이 큰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센즈랩과 모니터랩의 상승 흐름도 무서웠습니다만 한싹도 20%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사실 여기 다 적지 못한 AI 보안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더욱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글루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챗 GPT와 연계를 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AI 분석을 제공하는 이글루 XAI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챗 GPT가 국내에서 크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 때부터도 이글루는 챗 GPT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AI 보안 쪽에 좀 역점을 기울여 왔는데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파트너사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협력을 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보안 관련주들을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파수라던가 지니언스, AI 보안 쪽에서 지속적으로 역점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군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 AI KB증권의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B2B로 좀 기업들을 상대로 셀링을 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정리를 먼저 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지난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던 종목은 엠로일 겁니다. 삼성 SDS가 엠로의 이 기업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SRM을 사용하고 있는데 삼성 SDS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엠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올라갔었고요. 실제로 실적을 열어봤을 때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가도 그 당시에 급등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기업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쪽에서 국내 1위라는 점에서 엠로 주목해 볼 만하겠고요. 더존 비주온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통합 AI 솔루션 원 AI로 표방이 되고 있는 더존 비주온인데 기업 업무 프로세스라던가 내부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좀 그동안 문서 처리라던가 서류 작업으로 되어 가던 것들을 더존 비즈온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 구독을 통해 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밖에도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SP소프트, 엑셈 같은 기업들을 상대로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소프트웨어 쪽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 기반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소프트 AI로 표방되는 쪽은 이쪽뿐만이 아닙니다. 휴먼 AI, 의료 AI, 대형주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마음 AI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특화된 AI 모델 기반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물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장성이 한국에 국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인간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실제 인물을 딥러닝해서 생성한 AI 클론, 그리고 가상의 외모와 정체성을 가진 AI 페르소나 쪽에서 주목을 좀 받아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딥페이크라던가 보안 이슈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안 쪽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만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셀바스 AI도 지난 한 해 동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주가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음성 쪽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이목을 끌었었는데 음성 합성과 인식 분야에서 국내 1위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셀바스 AI뿐만이 아니라 셀바스 헬스케어도 이 셀바스 AI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함께 주목을 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먼 AI뿐만이 아니라 의료 AI 쪽은 앞서서 민영 앵커가 정리를 상세하게 해줬고요. 대형주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자극을 받을 때 대형주 쪽도 잊지 말고 함께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딥러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영상 생성이라던가 이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하면 최근 언급되고 있는 순환매 강한 새 섹터, 양자기술, IT 보안, 딥페이크 관련주들일 텐데요. 이전에 좀 12월 달에 관련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ICTK 라운시큐어는 이 양자기술
기술, IT 보안, 딥페이크를 모두 아우르는 테마 안의 종목이겠고요. 양자 기술과 IT 보안이 걸쳐 있는 쪽은 엑스게이트, 드림 시큐리티, 아톤, 한컴위드, 시큐센 같은 종목들 포진하고 있습니다. IT 보안과 딥페이크는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휴먼 AI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스트소프트, IT 보안과 딥페이크 쪽에서 역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보안 쪽이 자극을 받는다면 통신 쪽도 함께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쪽은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쪽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인터넷이 오가고 있는 통신 장비라던가 함께 중국산을 좀 차단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미국인데요. 특히 그렇게 되면 국내 통신 장비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쪽 5G, 6G까지 한번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전에 사이버 보안 글로벌 ETF를 정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개별 종목군으로 투자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도 함께 리스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어제 태양광주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한화솔루션이 15% 급등이었고요. OCI 홀딩스도 각각 12%, 8.1%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오랫동안 좀 바닥을 기어왔던 태양광 관련주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 깃들고 있습니다. SDN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7.4%, 5.5% 결코 작지 않은 상승폭을 만들어냈었죠. 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대중제재 일환으로 중국산 관세 인상에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좀 드려왔던 내용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 내에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코 작지 않은 파이를 가지고 있고요. 성장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신재생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민주당 정책인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새로운 녹색 사기다라고 폄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과는 다르게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공화당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요. 육상 풍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도 태양광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꽤나 우호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도 좀 지켜보되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방점은 태양광 쪽에 조금 더 쏠려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주목해 볼 만한 뉴스 체크입니다. LG전자가 태양광에 이어서 10여 년 동안 이어왔던 ESS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ESS 담당 조직이 격화됐고 개발팀도 사실상 해체됐다는 점 관련 뉴스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민영 앵커도 전해주었습니다만 차기 미국의 에너지 장관 지명자인 라이트하이저가 SMR을 강조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죠.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중심의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과 조금 대조된다라는 그 결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IT 기술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국내장에 반영할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시장과 섹터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이사님의 전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가 다음 주는요. 네. 그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절 가기 전에 약간 매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네. 다음 주를 좀 대비하는 시장 전략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매도를 고려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연휴간에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보통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허니문데이라고 해서 한 100일간 같은 경우는 시장이 부진한 면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할 거는
이 데이터를 놓고 주식을 미리 비우느냐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하느냐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로테이션 시장입니다. 미국 속에서 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더 낮아졌죠. 10년물 국채는 4.6%인 상황 속에서 시장이 여기에서 빠지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빅테크도 밀리고 산업재도 밀리고 했을 텐데 빅테크는 조정이 나온 반면에 산업재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러한 현상은 뭐냐면 다우, 나스닥 모두 아직 지수로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네.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 수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리에 대한 부분의 민감도가 시장에서는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옮겨가는 수급, 로테이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이 연휴와 대입을 해보면 보통 추석 연휴 이후에는 양도세 부분의 물량 부담 가능성이 네. 있음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데 설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부담이 낮아요. 다만 설날 이후에 만약에 대여 IPO가 있다라고 하면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게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 설날의 불확실성을 놓고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설날에 또 FOMC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도 뭐 주식을 굳이 명절 일정에 맞춰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고용과 물가 지표로는 1월 FOMC는 동결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을 놓고 봤을 때 금리의 컨센 같은 경우는 연내 동결까지도 지금 시장의 반응이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용 물가 데이터를 놓고 이번 FOMC에는 동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12월에 미리 이미 연내 2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표명을 해놨기 네. 때문에 1월 FOMC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들려왔던 소식 중에 정말 반가웠던 쪽이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한 문제로 인해 한 2년간 좀 속을 썩었는데 이 부분이 풀렸습니다. 이제 원전주 대응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은 사실 원전 미국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여 보자. 국내에서 본다면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로 압축해 주셨었는데 네. 그 의견 동일하신가요?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한 3개 정도 종목은 볼 수 있겠습니다. 오. 두산 에너빌리티, 네. BHI, 우진엔텍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작은 종목들은 서점기전 이런 종목들이 반응은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핵심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정기본에서 원래 계획되었던 원전 3기, 대형 원전 2기, 소형 모듈 원전 1기가 2기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같은 경우가 글로벌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좀 아쉽기는 네. 한데요. 아마 여야 모두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원전에 대해서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식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의 방향이죠. 그다음에 빅테크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기반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LNG로만 이 전력을 수요를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네. 소형 모듈 원전을 필히 써야 되겠죠. 글로벌의 방향입니다. 이건 꼭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은 미국 중심으로 보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언급드린 3개 기업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주목을 하면 되고 원전 플러스 알파로 우리 화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BHI 같은 경우는 수주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추세적인 관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기기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개축 쪽 우진 엔텍까지 이렇게 3종목으로 국내 원전은 압축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원전뿐 아니죠. 전력. 정말 이성호 기사님 이제 전력 좀 그만 물어봐라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전력을 계속 여쭤봤고 이제 지난 최신 저희가 전력 얘기 나눴을 때 특수변압기 등 산일전기, 제일일렉트릭 이렇게 해서 좀 몇 종목 압축을 주셨는데 그들 종목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또 LS 그룹 관련해서 빅테크의 러브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S그룹이 사실 다른 전력 대비해서 조금 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메꾼다 생각하면 그런 쪽까지 포트 확장해야 될까요? 고압 전선 관련된 부분과 특수 변압기 부분은 특수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일회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상황이고 지속 가능성의 존재, 그다음에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에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 밸류 부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산일전기라든지 LS일렉트릭,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교체 시기가 네. 도래를 합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2026년일 텐데요. 2025년에 또 이러한 스토리를 미리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LS그룹 계열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핵심을 봐야 되겠죠. LS일렉트릭, 그다음에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LS일렉트릭과 산일전기 보유자분들 보유, 제일일렉트릭은 어느 정도의 변동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하시라는 점 얘기 주셨고, 그 밖에 해저케이블 앞서 뉴스도 살짝 언급드렸습니다만 LS 마린솔루션, 네. 가온전선 이런 쪽이 되겠죠. 네네. 같이 체크 가겠습니다. 시장과 원전, 전력 살폈고요. 해외앵커가 오늘 주력으로 집중해 주신 분야가 바로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쪽도 분야로 나누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잠시 후에 같이 하겠지만 의료 AI, AI 소프트웨어, 또 보안 네. 등등이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느 쪽으로 집중하실까요? 보안은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부분,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나의 정책 부분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다 보니까 네. 어제 센즈랩,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어요. 주가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이게 높은 주가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빠져 있는 주가 속에서 재료가 나오니까 이렇게 강했거든요. 연속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협업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는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대부분 박스권인 상황이 많아요. 좀 무겁죠. 예,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도달을 하면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삼성 SDS, 엠노 이런 기업들이 있겠고요.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만약에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가 새로운 또 이제 진입자 같은 경우를 선정을 할 텐데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게 만약에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선정이 될 때 더존비존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걸 미리 안고 우리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요. 시기가 확정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그러면 대기업과 함께 협업하는 구조인 엠노,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 연속성의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안은 약간 트레이딩 관점인 거죠? 네, 트레이딩 관점이고 보통 우리가 시장 속에서 먼저 강한 쪽, 상한가에 먼저 도달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 시세 연속성이 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센즈랩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상한가에 도달했다 보니까 오늘은 갭상승 출발을 할 텐데 거기에 급하게 붙기보다는 보통 이게 시세가 발생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안고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1등주가 뭔지를 체크해 두시면 추후에 또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키워드에서 이제 센즈랩 혹은 이스트소프트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제 보안 그리고 말씀 주신 엠로 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AI는요. 어제 코어라인 쪽이 상한가 네. 들어갔고요. 사실은 의료 AI 하면 가장 앞단에 늘 루닛을 보잖아요. 네. 근데 루닛은 어제 뭔가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딥노이드 정도가 올라갔어요. 의료 AI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방향은 맞지만 속도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루닛 같은 경우는 한번 주가가 상승했을 때 블록딜을 돌렸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그 정도 주가가 자칫 고점이 아닐까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방향은 맞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점은 우리나라 기업을 택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글로벌 기업을 택해서 접근을 하느냐인데요. 빅테크 쪽 같은 경우가 AI 소프트웨어, AI 의료와 협업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을 택할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건 한번 찾아보는 요소로 글로벌 기업에서 어떤 기업이 의료 AI 쪽에서 앞서 나가는지를 찾아서 그 기업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투이티브
네, 뭐 몇몇 그런 기업들이 건가요? 있을 텐데 이거는 보시는 분들께 하나의 좀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공부가 되니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집요하게 이사님을 괴롭히고 있네요. 네, 의료 AI 쪽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이성웅 이사님의 픽은 무엇인가 했더니 좀 막 신기술 이런 얘기 엄청 하다가 갑자기 세아제강이 등장했습니다. 네. 정통의 세아제강. 지금 세아제강은 굉장히 의외의 종목인데 네. 왜 고르신 걸까요? 우리가 산업재에서 패러다임 변화 그러면은 시세는 단기적이 아니라 뭐 중장기적일 수 있는데 약간 2% 부족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관광 같은 경우는 쿼터제의 개념이다 보니까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형태가 나타나는데 12월 수출부터 과공급이었던 관광이 수출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미국에서 쿼터제 같은 경우를 놓고 수출을 늘린다는 건 과공급인 상황인 관광이 해소가 되었다는 점이고 여기에서 이미 얘기를 해놨던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수출 확대가 나타나면 LNG 선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관광주 같은 경우도 쿼터 한도만큼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요. 1차로 이 정도로 올라가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손절가는 10만 원을 제시를 하는데 무게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는 쿼터제에 대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산업재 같은 경우가 돌아설 때 이 물량의 수출이 늘어날 때 주가 반응을 한번 보는 그런 학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세아제강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저희가 같이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원, 10만 원 각각의 자리 고민해 보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한 주 마무리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